자, 한 주간의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들 다양한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사건건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홀수영 정진호입니다. 자, 오늘 카스맨 영애 신봉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아. 한 주가 금방금방 가죠? 예,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요. 시사건건 이렇게 딱 만날 때 한 주가 또 이렇게 흘러갔구나. 너무 정말 힘들어요. 너무 자주 와요. 너무 자주 와서 너무 자주 오는 거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너무 거예요. 힘들어요. 그만큼 일주일이 자꾸 끝나버립니다. 네, 그렇죠. 오늘도 정확하게 정시에 시작을 했네. 자, 오늘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워낙에 진짜 정말 뭐라 다사다난 뭐 항상 다사다난하죠. 네, 다이나믹 코리아야. 네, 다이나믹 코리아. 다이나믹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사건건에서 다룰 첫 번째 이야기는 전직 중앙일보 기자 반성문 그 속사정은입니다. 그렇죠. 자, 얼마 전에 전직 중앙일보 기자가 나 사실 데스크의 압력을 받아서 네. 쓰지 말아야 될 기사를 썼었다. 그렇죠.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면서 네. 뜬금없는 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이제 퇴사를 했고 네. 사업체를 차려서 열심히 어떤 뭐 사업을 하고 하고 계시는 여성분이더라고요. 네. 카스맨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 글이 정말 감성파리의 최고봉이었어요. 정말. 아, 본인의 반성문이 저는 감성파리 느낌보다는 아. 막 이게 내가 막 잘난 그 자존심도 굉장히 이제 지키면서 그러니까요. 뭔가 막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그래 도대체 왜 이런 그 반성문을 썼을까 하는 궁금증이 많이 이제 좀 생기기 시작을 했죠. 네, 한번 일단은 중앙일보에서 거짓 네. 기사를 쓰도록 종용을 했다. 네, 뭐 그렇게 위에서 데스크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의적인 기사를 써라.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안 했어요. 반성문을 보면 데스크는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네. 당시 시대의 흐름이 뭐 그렇게 돼서 거기에 이제 다들 그 흐름에 쓸려 내려간 피해자들이고 그 중에 나도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약간 이런 그 느낌으로 글을 썼거든요. 네,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때 했었던 사건 두 개가 네. 그 뭔지를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하나는 이제 그분이 2009년에 썼던 그 2009년이 딱 그 노무현 대통령 네. 퇴임하고 나서 검찰 수사가 엄청나게 들어갔던 네. 뭐 그 시기였죠. 그 시기에 이제 노건호 효화 유학 기사를 하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네. 그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지만 박연차 게이트가 네. 있었고 그 박연차 게이트가 뭐냐면 박연차라는 그 사람이 이제 전 정치권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한 맞아요. 거예요. 돈을 네. 엄청나게 네. 뿌렸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권양숙 여사한테 이제 돈이 들어간 것도 있고 또 노건호 씨가 운용을 하던 그 엘리시앤 파트너스라는 그런 회사에 500만 달러가 들어간 그런 투자를 했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박연차 씨가 주장을 하는 게 노 전 대통령이 요구를 해서 자기는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노 전 대통령은 자기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이제 정상문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권양숙 여사한테 돈을 줬던 그게 걸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노건호 씨가 그 대표로 있는 엘리시안 파트너스에 이제 돈을 보낸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분명히 돈을 썼을 거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시 이제 노건호 씨가 스탠퍼드 MBA를 하고 있었고 네. 그때 미국에 있는 LG전자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무급 휴가를 내고 MBA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집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주택에 살았던 거죠. 근데 주택의 렌트비가 3,600달러 정도 된다 그랬어요. 월 3,600달러면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꽤 큰 돈이죠. 한 400만 원씩 되는 큰 돈인데다가 당시 이제 고급 차인 폭스바겐 투아렉을 끌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폭스바겐 투아렉이 그래도 한 1억 가까이 하는 차, 1억 정도 하는 차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그 미국에서는 한 7천만 원 7만 달러? 근데 네. 또 한국에 들어오면 한 1억 되니까요. 네. 근데 그거에다가 이제 그랜저도 같이 끌고 다니고 또 이제 학생 신분으로 그 KDP가 120달러 정도 되는 골프장에 다닌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골프가 더 고급 스포츠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저택에 살면서 고급차를 끌고 그러니까 막 뭐 그 노무현 아방궁
네, 뭐 이런 그거랑 거, 좀 뭐 비슷한- 이런 비슷한 네. 맥락의 공격이 네.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미지를 프레이밍해서. 네. 예. 그런데 이런 거를 쓰려면은 지금 LG 무급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거기 학생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런 생활을 하냐. 예. 말이 안 된다. 네. 그런데 이쪽에서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다시 복직을 해가지고 LG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택비가 어느 정도 그 지원이 네.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좀 사이즈가 있는 집을 얻었고, 그리고 그 당시 그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잖아요. 집값이 지금도 엄청 비싸지만 엄청 그때도 비싸죠. 엄청 비싸요. 네. 지금도 그 방 2개짜리 네. 그냥 웬만한 집 하려면 그냥 평균 방 2개짜리 화장실 하나가 $3,500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뭐 그러니까 당시에 한 방 한 3개, 4개 되거나 2층 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완전 호화 저택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평범한 그런 집의 렌트비였고. 실리콘밸리에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 산호세 비싼 곳에. 네. 그리고 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투아렉 그것도 중고차로 샀고, 뭐 그랜저도 뭐 차 2대를 이렇게 몰고 다니긴 했는데 뭐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골프장도 $120가 그렇게 비싼 거 아니잖아요. 골프장이야 뭐 미국에서 골프 치는 거야. 네.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국 가면 골프장만 가요. 너무 싸서. 그렇죠. 골프장만 가. 이건 너무 싸다. 특히 그 교수님들이 예, 그렇죠. 이제 한 그 연구년으로 갔을 때 예, 엄청 쳐요. 네. 왜냐면 골프를 많이 치고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너무 한국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 땅이 넓으니까. 또 워낙 좋잖아요. 예, 좋고 네. 싸고. 네. 예. 뭐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는 정상적인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네. 분명히 어디 뒷돈을 받은 게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든 기사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뭐 집에서 도와줬고 뭐 전세비 빼와가지고 이렇게 네. 한 거고 뭐 그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박연차 게이트 때문에 네. 한 이런 거 나오고 이제 논두렁식에 나온 다음에 네. 그 자살을 하는 바람에 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네. 종결이 됩니다. 네. 당시에 그 대검 중수부에 있었던 그 3명 3인방, 굉장히 유명한 3인방이죠. 그렇죠. 이인규, 우병우, 홍만표. 네. 그 한국 역사에 이제 한 획을 그은 분들인데, 이인규 씨만 빼고 네. 그 우병우 씨야 뭐 말할 것도 없고. 홍명은 뭐 지금 네. 뭐 처량한 시대가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홍만표 씨도 정은호 게이트에 연관이 되면서 그때 그렇죠. 아주 그냥 네. 아주 개망신. 엄청난 그런 분이죠. 이인규 씨는 도망갔어요. 맞아요. 미국에서 네. 도망 다니고 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인간들, 이 3명의 인간들이 대통령보다도 자기가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었던. 뭐 우병우도 그럴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 네. 박근혜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네. 좀 바보 같은 거 최소질만 눈치 보면은 되고, 우병우 지 마음대로 다 나라를 그렇죠. 예,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 외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 했었던 사람이 우병우였잖아요. 네. 예. 뭐 아무튼 그때 그 논두렁 시계를 이제 원세훈이 지시를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언론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요건 살짝 흘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뭐 요즘에 그게 뭐 확정이 난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인규는 자기는 여기랑 관계가 없다. 원세훈이 접촉은 했지만 자기는 거절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연락 두절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 발견돼서 제보가 이렇게 솔솔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아, 있었다. 네. 이런 식으로 있다, 나오죠. 그래서. 그러고 그런 제보가 나오면 이제 기자들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관계 없다. 원세훈이 주동자고 뭐 어쩌고 그런 걸 이제 하나씩 넘기는. 근데 네. 아마 이인규 그 당시에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 이인규에 대한 이야기가 네. 문재인의 운명 그 자서전에 아마 나올 거예요. 굉장히 고압적이고 예의 뭐 없고 오만하고 뭐 예, 그랬다 오만하고 뭐 그런 뭐 얘기가 이런 나오죠. 얘기가 나오죠. 네. 뭐 근데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가서 막 그 노건호 씨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를 쓴 분이 네. 그 이진주 네. 씨입니다. 그리고 걸스 그게- 로봇 대표래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용산 참사 때 네. 이제 자기가 아는 그 경찰 쪽 정보통에 따르면 유족들이 2억 2천만 원을 받고 합의를 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기사를 내버려요. 맞아요. 예. 근데 당시 용산 그 유족들은 돈을 받기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네. 진실을 파헤쳐 주기를 네.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는데 네. 뜬금없이 여기다가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네. 뿌려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사를 쓴 사람도 이진주 전 기자인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반성문을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난데없는 타이밍에 썼느냐가 그러니까요.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네. 저는 궁금한 것도 하나가 있어요. 걸스 로봇 대표예요. 냄새가 이상해. 왜 걸스 로봇? 바로 이거야. 바로 그게 진짜 이유입니다. 걸스판처럼 뭐 걸스 전차 타고 로봇 싸우는 뭐지? 건가?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관심을 끌고 싶고 걸스 로봇의 대표인데다가 네. 코인 타고 싶으신 분인가? 이분이 그 잘 다니다가 회사를 다니다가 인생 역정이 좀 이렇게 있던 네. 분이에요. 보니까 일단 처음에 이분이 공대로 입학을 합니다. 대학교를. 네. 뭐 어딘지는 어느 대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사진 보니까는 외모가 괜찮으시는데. 아, 예, 미인이에요. 공대 아름 뭐 네. 아름이 뭐 네, 이런 아마 이름. 그럴 네.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의 네. 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대에 들어갔는데 첫 학기 때 이제 무슨 실험 조교가 네. 자기한테 고백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대니까 사귀자. 네. 공대니까 그럴 수 있죠. 싫다. 그랬더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학점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네. 아. 그리고서 이게 너무 싫다 하면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이제 여자는 선생님이 돼서 네. 결혼 잘하고 그게 시집 잘 가고 그게 좋은 거야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그 국어 교육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유, 좋은 데 그래서 같네요. 서울대 거기 이렇게 졸업을 하고 머리는 좋구나. 똑똑한 그런 사람이죠. 공부 잘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공대 갔다가 네. 그걸 때려치고 네. 다시 서울대를 다시 입학하는. 그렇죠. 아니, 문과에서 이과는 어려워요. 네. 이과에서 문과는 쉽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수학이나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어 선생님이 안 된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요. 네.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 그리고 한 1년쯤 있다가 이제 결혼을 했나 그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애를 낳고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뭐 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회사를 나왔대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방송인가 거기에 이제 기자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0살 때 애가 2살 됐을 때 이제 중앙일보에 이 수습 기자로 들어가요. 네. 그 최고령 아줌마 수습 기자로 그때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활동을 하던 게 그거였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애를 또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를 낳고 또 나와요 거기를. 그런 다음에 이제 페미코인에 탑승하신 거죠. 이 걸스 로봇이라는 게 뭐냐면 그 로봇과 관련된 그 공학을 좋아하는 여성들의 그 인권을 그 담당하는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예요. 아, 그 회사가 아니라. 네, 그 회사인데. 아, 이공계 쪽에 있는 여성을 위한 전문 네. 커뮤니티다. 네, 그러니까 이공계 페미니즘을 위한 그런 커뮤니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아, 그러니까 아무튼- 페미니즘에서 네. 되게 디테일하게 갔구나. 그렇죠. 나는 페미니스트인데 이공계 여성들을 대변하겠다. 그렇죠. 자기는 문과를 졸업했지만 아니, 어쨌든 자기는 아니 그냥 여성을 다 네. 전체를 하지 왜? 갑자기 정이 확 가네. 이과를 대표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과에 네. 들어가서 나오게 된 이유가 그 당시 남성의 당했던 저항. 그 예. 불합리한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당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자기는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는 부모님들도 이제 네. 뭐 공장을 뭐 하시고 뭐 하니까 뭐 그런 게 있었대요. 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공계 여성들을 위한 인권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걸스 로봇이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는데 그 여기서 이제 그 페이지를 운영을 하려면 거기다 또 컨텐츠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뭔가.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페미회로라는 그런 곳이랑 이제 엮여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왜 자꾸 과학의 정치를 끌어들이는 거야? 그 이 페미회로라는 곳이 어떤 데냐면 그 과학 중점 대학교들 있잖아요. 네. 그 학교들은 또 여학생이 적을 거 아니에요. 가이스트라든지 네, 포항공대 이런 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이제 페미에다 회로가 딱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과생 공대생들 중에 여성들 운동을 하자라는 그런 사라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단체인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면은 그 이진주라는 이분이 네, 실제로 그 학교에서 네. 불이익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뭐, 네. 왜냐면 사실 이게 남자로서 사실 반성하게 되는 거지만 대학교에서 그 알량한 권력 가지고 휘두르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이 봤죠. 뭐- 네, 정말 많아. 그렇긴 한데 제 네. 생각에는 고백해서 혼내준 거 아니에요? 그래, 고백해서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실험 조교가 그렇게 학점을 조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막강한 권한이 있나 싶기도 해요. 저는
그게 걸리면 진짜 난리가 날 텐데. 실험 적용면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실험 적용. 그러니까 제가 이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리스크를 안고 그렇죠. 네, 리스크를 뭐. 안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아예 너무 허무맹랑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과 공대생들은 남성 완전 남초의 그렇죠. 사회에서 이제 버텨야 되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쉬움들은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네. 예.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페미회로라는 그 집단 이공계 여성 대학원생들 네. 집단이에요. 네, 네. 그 약자 중에 약자죠. 그렇죠. 그런데 아, 그렇죠. 아 근데 대학원생인데 거기서 얼마나 숫자가 적을까? 네. 근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자기가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건 자기가 전직 기자였으니까 잘 네. 아니까 그 사람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그들의 작업물들을 이제 걸스 로봇이라는 페이지에 올리게 네, 하고 이제 자기 그것들을 이제 마케팅에 써먹은 거죠.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런 여성 활동을 한다. 근데 이제 페미헤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불임을 당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네. 하청업체 비슷하게 됐는데 네. 돈은 하나도 안 주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간에 또 이공계 쪽에서 여성주의 활동하는 거라서 자기네들이랑 결이 또 맞기도 하고 하니까 일단 그냥 하고 있었는데 자꾸 그 사람이 그 기사를 좀 마음대로 자기가 조작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고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올리니까 원래 자기네들 편집질을 좀 했군요. 네, 그리고 에디터 에디팅을, 역할을 한 거예요. 네, 에디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마치 기자와 그 에디터의 역할을 한 거죠. 편집자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페미회로 입장에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인터뷰 컨텐츠가 네. 주였는데 안 한 말도 한 것처럼 자기 입맛대로 고쳐가지고 올리니까 네. 좀 이렇게 서로 미안하고 좀 그래서 짜증이 네. 났는지 이제 그만해야겠다 여기다 걸스로봇이랑 그만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플랫폼으로 좀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진주 씨가 여기에 이제 화가 난 겁니다. 내가 페미회로를 얘네들 잡아 족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의 전형적인 어떤 흘러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저는 잘 모르니까 그 안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어떤지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이진주 씨가 얘네들이 뭐 잘못한 거 없나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가 걸렸어요. 뭐가 있었냐면 2018년 3월 11일에 그 유니스트랑 그 유니스트에서 페미회로랑 무슨 여성 인권 어쩌고저쩌고 한 그런 행사를 하나를 했는데 당시 그 장소 대관을 협조를 하고 거기 참가를 했던 그 학교 교수 중에 한 명이 여교수 중에 한 명이 남자 조교를 성희롱한 걸로 이제 3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정말 아니 너희들 잘생겼었나 보다 조교가.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안 돼. 그런 표현도 위험해요. 뭐 아무튼 대충 좀 살아. 너무 불편한 세상이야. 왜 그런 표현도 못해? 못생긴 애를 건드리지 않았을 거 아니야. 여교수가 잘생겼으니까 건드렸을 거 아니야. 아무튼 그 여자가 여교수가 남자 조교를 이제 그 성적으로 어떻게 한 것 때문에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 흥미진진하네. 너희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니? 일을 할 수 있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니? 페미니즘을 하는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너희는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갑자기 그 남학생의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리인이 갑자기 됩니다.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 남학생이 가진 그 남학생이 그 활동을 하면서 거기 그 사람이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그 남학생이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을 거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너희들 당장 사과해라.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뭐 나랑 뭐 얘네들한테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페미회로라는 단체가 그 당시 한 몇 달 동안 사과문을 올리고 활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거기에 관련돼서 그 교수랑 그 컨택을 했던 그 사람 2명? 뭐 그 사람을 좀 활동에서 제외시키고 약간 그 굉장히 그 뭔가 학생회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강한 학생회 같은 그렇게 해가지고 제외를 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뭐 어쨌든 따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곳마다 그 이진주 씨가 가가지고 얘네들 옛날에 어떤 짓을 했던 애들인지 아니?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군. 얘네들 옛날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던 애들인데 어떻게 얘네들을 니들이 같이 쓸 수가 있어? 하는 그 이메일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너무 나 피곤해. 나 진짜. 나 벌써 나 너무 이런 사람 피곤해. 알아. 이런 사람들 진짜 개 극혐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개 극혐이야 진짜. 근데 그게 저격추 계속 돌리고 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더 소름 돋는 게 뭐냐면 한 번 찍히면 인생 피곤해. 2018년 4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 주변에 남자분인데 이런 분 있거든요. 있죠. 그런 네, 분들이 있죠. 아빠가 이러고 이렇게 한 번 걸리면 와우 마이 갓. 근데 그러니까 온갖 곳에 다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확히 여기 ESC라는 곳이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뭐 그 이진주 전 이사가 뭐 얘기를 해서 뭐 특정 단체와의 뭐 하면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그 이메일 엄청 보내고 또 한 번은 그 SF 문학회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거기에도 왜 이제 우리 이공계에 와서 이렇게 난리야 정말. 최근에 거기에 이게 작년에 행사를 했던 것 중에 행사 진행자 중에 한 명이 이 페미에로 사람이었던 건데 네.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떤 짓을 했는지 아냐 이런 사람을 진짜 너무 피곤하다. 아니 왜? 진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냥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게다가 그 자료들 있잖아요. 그 걸스로봇에 올렸던 자료들을 자기가 딴 데에 올리려고 했더니 이거 저작권 우리한테 있다 하면서 이제 너희 다른 데 아무 데도 옮기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도 뭐 공이 있고 고쳐가지고 더 좋은 걸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법무법인을 또 선임을 해가지고 고소까지 하고 막 진짜 그런 것까지 하고 뭐 다 했는데 페미히로 애들 대학원 다 졸업하겠다. 네, 그런데 학위 다 받아버리겠다. 아무튼 거기다 이제 한국 SF 협회 거기에 이제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조사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했던 게 이미 그때도 사과를 충분히 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봤더니 진짜 이진주라는 사람이 이곳저곳에 계속 그런 글들을 막 보내더라. 계속 보낸 거가 너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그 사람이 페미에로 쪽에 있던 사람이 여기에 활동하는 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뭐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의 도대체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자꾸 몇 년간 이렇게 집요하게 가느냐라고 하다가 페미 쪽에서 다른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이진주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봤더니 옛날에 중앙일보를 했네? 근데 중앙일보를 했는데 거기서 기사를 이런 걸 썼구나. 거짓 기사를 썼네? 그러면서 이제 역공이 들어간 거예요. 너 용산 참사랑 노고노 이런 것처럼 거짓 기사를 쓰던 사람이 옛날에 요거 여교수랑 알지도 못하고 그냥 컨택 한 번 했다고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물고 뜯고 하냐?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넌 죄가 없냐라고 이제 역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반성문을 갑자기 그래서 쓴 쓴 거구나. 반성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 끝나고 이제 페미 쪽에서 이제 페미코인을 탑승을 해보려고 했으나 그런 역공을 맞으면서 여론이 이제 확 돌아서 가지고 이진주라는 사람 옛날에 이랬던 사람인데 무슨 이 사람이 막 거짓말하고 뭐 기사 이런 거 쓰는 사람이네. 무슨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를 한다 그래? 그러면서 또 그 페미니즘 안에서는 자정작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들을 그렇죠. 그런 거를 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된 거예요. 나는 페미 끝났구나 라는 걸 그 사람이 알면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되게 이상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의식의 흐름으로 막 이렇게 가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가난했다가 결혼을 하면서 신분이 상승을 했느니 마느니 로얄이 됐느니 마느니 막 이러면서 막판에는 자기가 뭐 옛날에 뭐 이런 기사를 쓰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유산을 했느니 뭐니 막 그런 얘기를 쓰다가 자기는 또 성폭행 피해자의 딸이면서 뭐 이런 얘기를 써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나 옛날에 잘못하긴 했는데 많이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나는 또 이런 성폭행 관련된 그런 피해자고 이런 거가 있으니까 나 페미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걸로 저는 읽히는 거예요. 이걸 결국은 보니까. 이 반성문의 독자가 일반 대중이 아니고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쓴 글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일반인들은 그걸 딱 보니까 가뜩이나 중앙일보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날뛰고 있습니까? 오늘 또 그 글 하나 나왔는데 그 김진 논설위원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 정말
네. 주옥 같은 멘트 많이 날리시는 분이죠, 김진. 굉장히 유명한 글 중에 그게 있죠. 한 달 뒤 대한민국은인가? 그러니까 뭐 그거 해서 뭐 정말. 코스피가 1000 이하로 폭락하고 뭐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그거 소설 쓰신 분 오늘 하나 또 명문 하나 쓰셨더라고요. 이제 황교안을 이제 썼는데 좌파 척결자 황교안 이러면서 그분을 왜 꽤 중앙일보에서 높은 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데 대선 후보 중에도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잖아요. 저번에 어떤 글이냐면 이거예요. 진짜 이제 논리도 없고. 김진이 아니고 이정재입니다. 이정재.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김진 아니에요. 이정재예요. 그래요? 이정재 씨. 네. 그거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정재의 신대권무림이라는 그 기사가 오늘 하나가 나왔는데 잠룡편 1 좌파의 척살자 황교안 나는 미랄 하나를 천하를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이러면서 이제 헐벗다. 그게 뭐 그걸로 쓴 거예요. 막 뭐 나라는 깨지고 하면서 아니, 무림 관료형 뭐 그러면서 뭐 교환 검자 뭐 이러면서 약간 그 무림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무협지처럼 아저씨 쓴 거예요. 판타지를 썼네. 예. 문피아에 쓰시지 왜 거기에 썼어? 아무튼 이런 걸 쓰고 중앙일보 요즘 거의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원래 진짜 네. 왜 언론이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공격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다짜고짜 공격을 하니까 그냥 싫은 것 같아요. 그냥 싫어하는 사람 여기 있는데. 다짜고짜 공격을 하고. 근데 아무튼 그게 중앙일보잖아요. 중앙일보 전 기자가 자기가 뭐 이래서 사실인 거 아니면서도 막 했고 뭐 이렇게 그냥 됐었다라는 걸 밝히니까 중앙일보를 싫어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게다가 노건호 씨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게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쪽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 봐라. 네. 야 2009년에 그 이 박연차 사건 때문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자살을 했는데 이거 다 그 언론계에서도 막 이렇게 하면서 한 거 아니냐라면서 다시 그쪽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전직 기자가 반성문을 썼네? 자기가 잘못했던 거 얘기를 하는 거네? 이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다시 불이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원래는 페미들한테 쓴 글인데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뗄감이 되면서 그쪽에서 이렇게 터지기 시작을 한 거죠. 중앙일보를 웬 날벼락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중앙일보에서도 있다가. 갑자기 자기네들 저희랑은 크게 상관이 없고 이거 분명히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취재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쓴 겁니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거 막 그 뭐야 뭐 그런 거 반론 뭐 이런 것도 쓰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이게 웬 날벼락이야. 아니 퇴사한 네. 여자 기자가 네. 왜 갑자기 똥을 뿌려 전직 회사 전 회사에. 여기서 이제 다뤘던 사건이 용산 참사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박연차와 그 뒤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무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쯤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아직까지 제 인생의 가장 큰 트라우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이제 그때까지 이어졌던 그 몇 년이 저한테는 정치적으로 정말 너무 저한테 큰 충격을 줬던 시기라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분의 글을 읽다가 이 사건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읽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다 이랬죠. 그때 다들 이런 식으로 다 대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했고 그 다음에 근데 너무 슬픈 건 그 중에 사실에 가까운 것도 있었고 근데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는데 그게 합쳐지면서 그게 한 사람한테 정말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고 그게 우리나라한테 큰 비극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아직까지 이 기사 볼 때마다 아직 마음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좀 덜 돼 있어요, 사실. 이 당시에 네. 사실 이때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그렇죠. 이명박 정권은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노무현 정권 때 언론의 어떤 민주화, 네. 언론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욕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론들하고도 뭐 한숨만 쉬지 언론을 어떻게 공격하거나 장악하려는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 KBS 사장 한번 자기 사람 앉혀놓을 몰래다가 KBS 난리 쳐가지고 그때 정현주 네, 그분이 네. 사장이 돼요. 그때 KBS가 신뢰도 1위를 찍고 근데 그 정현주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명박이랑 최시중
시중이 형님이 정현주를 날리고 배임으로 말도 안 되는 걸로 난리죠. 그러면서 노무현이 당한 꼴을 딱 보니까 이거 언론을 냅두면 안 돼. 그래서 언론을 집요하게 장악을 하잖아요. MB 그렇죠. 정권 때. 그 이후에는 그리고 그게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원래 망치는 건 쉬워도 예, 회복이 안 돼요 어렵죠, 지금도. 항상. 예. 뭐 근데 그 노건호 씨 사건은 2018년에 또 작년에도 한 번 또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그때 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네, 뭐 대선 대선 후보였죠. 대선 후보였을 때 대표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이거 수사가 공소권 왜냐하면 당사자가 죽었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됐는데 이거 유효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아 있다고 15년이라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뇌물로 하려면은 이 힘 있는 사람이 돈을 받거나 그 사람이 요구를 해야 이제 뇌물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으면 그게 뇌물이 안 되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이, 대가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포괄적 네. 뇌물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포괄적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시 조사 들어가야 된다라고 뭐 지금도 그 500만 달러 한 5억 원, 6억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거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아직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건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원래는 그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이 반성문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분이 이제 페미코인 탑승하려다가 미끄러지면서 이제 과거가 털려가지고 나온 거고. 그러니까 페미 메인줄을 타야지 이공계 같은 잡줄을 타니까 이렇게 막하잖아요. 메인스트림을 기자의 써야지. 어떤 양심 고백이 아니었다. 네, 기자 그렇죠. 정신에 네, 입각한 양심 고백이 아니라 네. 본인의 하던 일이 꼬여서 그거를 해명하던 네. 지적받은 두 개 그거를 네. 이제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지. 이분 네. 이진주라는 분이 어떤 기자 정신이 있어서 양심 네. 고백을 한 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뜩이나 그게 이제 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연관이 된 거여서 그 당시에 그런 그 2009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맞아 그때 그랬어 얘네들이 진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불타오른 거죠. 그냥 그렇게 된 사건이다. 근데 항상 그 실체적인 사실은 이 사람 주장과 저 사람 주장이 반반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취재를 했겠죠. 그 다음에 그렇죠. 데스크가 무언의 압력을 줬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세상에 나갔겠죠. 하지만 누가 0대 100 과실, 100대 0 과실은 아니었을 거다. 그렇죠. 네, 결국 여기서 보니까 이 페이스북에 2009년 용산 참사 보도에 대해서 용산의 정보를 받은 것은 한 형사로부터였고 저는 사람의 목숨값을 돈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그게 어느 쪽에서 어떤 목적으로 생산된 정보인지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그때 저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조직은 스트레이트 기사를 원했고 데스크가 기죽어 있는 게 싫어서 저를 신뢰하는 그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2009년 3월 16일자 사면에 정보 용산 유족에 위로금 주겠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그러니까 뭐 지 꼴리는 대로 지 마음대로 데스크가 시킨 것도 아니고 기죽어 있는 게 싫어서 자기가 데스크를 미리 데스크가 기죽어 있는 게 싫어서 이렇게 쓰면 데스크가 기죽지 않겠지, 기 좀 살겠지 하고 쓴 거잖아. 그럼 뭘 자꾸 근데 되게 웃긴 사람이네. 근데 이 기자분이 약간 일 잘하는 대학원생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 눈치를 보고 요즘에 논문이 잘 안 돼서 힘드시구나 그러면서 알아서 열심히 연구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한번 제가 이 중간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네. 노무현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일부가 된 건 지금도 이해하기 힘든 하느님의 실수 같습니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어느 날 데스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어. 가방에는 여권이 있었고 저는 일을 잘했고 모든 것이 남들보다 조금씩 빨랐습니다. 저보다 훨씬 유능했던 선배도 구하지 못했다는 표를 구하고 남편과 아이에게는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아침에 출근했던 그 차림으로 바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착해보니 자서전이네 자서전. 네, 게다가 자기가 이게 이렇게 잘했대. 얘기를 해요. 도착해보니 메일이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노건호 씨를 취재하라고. 제게는 마침 스탠포드에 친구들이 있었고 LG의 친구들도 있었고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의 모든 곳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서전. 근데 이런 거가
그래서 그 일은 저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저를 아끼던 데스크가 만약에 진짜 제 모습을 알았다면 결코 시키지 않았을 일이기도 합니다. 팸인 줄 알았으면 안 시켰지. 아유 머리 아픈데. 뭐예요? 그래서 모두 다 말씀드릴게요. 뭐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 이름은 빼주세요. 사실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면 예수가 아니, 있었다는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반성문은 그 여기 그 반성문과 사과문에 그 네. 정석을 알고 계시는 네. 사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반성과 사과문은 깔끔하게 네, 그냥 잘못했습니다. 제가 네. 이런 일을 했는데 저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리고 네. 그 외에 그 앞뒤로 잠깐 뭔가 이런 걸 끼워 넣으면은 추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보고서 반성문 읽은 그 노무현 쪽 사람들도 이 글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당연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보면 얼마나 피가 심지어 이런 글의 내용이 이 글의 내용이 이래요. 계속 그냥 처음부터 시작은 나는 뭐 어렸을 때 되게 뭐 가난한 집에 살았었는데 뭐 그래도 뭐 교육 때문에 학원은 뭐 학교는 좋은데 갔었는데 뭐 어떤 애가 뭐 자기를 뭐 얘기를 해서 너 이런 데 사니 뭐 거지네 뭐 공주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뭐 너는 너의 그 집안은 너로 인해 끝나겠지만 우리 집안은 나로 인해 시작이라고 이러면서 그런 그 멘트 이거를 왜 써요 여기에.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자세하게 좀 보니까 아 실제가 거기가 아니라 요거의 그 변명이었고 네.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한 거죠. 지금 뭐 중앙일보에서는 당시 중앙일보 데스크를 맡았던 기자들이 여기 이제 지금 완전히 황당 멘붕에 그렇죠. 온 거죠. 근데 2007년 말에 입사한 어린 연차의 기자한테 왜곡 보도를 취재 지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도 뭐냐면 왜곡 보도를 취재 지시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 어린 연차한테는. 그러니까 결국 왜곡 보도는 베테랑들한테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끼리 말이 안 새어 나가는 아니, 왜냐하면 사람한테 시키지. 말 안 세고 믿을만하고 사고 안 치려고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요 멘트도 너무 웃긴 게 그리고 못 그만둘 사람. 이게 어린 연차의 기자한테 왜곡 보도를 취재 지시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왜곡 그렇죠. 보도를 지시할 때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지시를 해야지. 이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는 말이 새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겠냐 상식적으로. 이 바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너무 해명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약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아니 근데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도 기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이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긴 한데 근데 제가 아는 기자 중에 정말 기자 정신에 투철한 기자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 성공을 위해서 그럼요. 곡하가세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고 근데 맞아요. 이게 데스크가 시킨 것도 신빙성이 있고 알아서 기인 것도 신빙성이 있고 저는 이진주라는 이분의 어떤 살아온 거를 이렇게 보고 이제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의 말을 쳐다보지 말고 이 사람의 살아온 이제 행적을 쳐다보는 네. 게 사실은 그 사람을 파악하는 데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페미회로랑 트러블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했었던 것들을 보면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리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건 네. 그 거기에 있던 멤버들 개개인 일로 가면 여기 가서 괴롭히고 절로 가면 저기 가서 괴롭히고 네. 이게 뭡니까? 그렇죠. 제가 정신과는 아니지만 이거는 분명히 성격 장애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병이에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게 결국은 사회 대중을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저처럼. 그래서만 봐도 저처럼 안정돼 있어야 돼요. 솔랭 보니까 그렇던데 굉장히 불안한데. 나르야 나르. 내가 깜짝 놀랐어. 요들인데 변신을 하네. 거의 뭐 사이언만 하면은 이제 사이언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 호리온.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좀 참 글을 보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컴플렉스와 얼마만한 정서적인 불안정 속에서 네. 이때까지 살아왔는지를 좀 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보면서 안쓰럽기도 했어요. 근데 성공을 위해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의 가지는 그 불안한 심리처럼 보이기도 해서 네. 네.
그러니까 네. 여기에도 나오는 게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약간 좀 상류층에 들어갔다라는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페미코인을 탑승을 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지위도 좀 얻고자 노력을 했으나, 근데 이제 그 끝난 거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 했던 뭐 중앙일보에서 했었던 거랑 뭐 이거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커리어가 그쪽 페미 쪽 커리어가 끝난 걸 알면서 생기는 그 뭔가 그 뭐지? 뭐야 소? 근데, 뭐야 그런 근데 것들. 이 기자님도 약간 홍대병이 있네. 왜 이공계 페미를 내? 여성 민우회 이런 데 들어가면 되지. 서울대 국문과면 스펙도 좋구만. 왜냐면 여성민회 너무 세잖아 거기가. 자기는 자기가 이제 헤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성 그런 것 민우회는 약간 서울대도 약간 메인스트림이 아니라서. 여성민회는 이미 거기 보스급들이 다 많잖아요. 네. 그렇죠. 여성민회가 워낙 센 곳이라 이거 듣보잡 안 쳐주거든요. 네. 뭔가 하고 와야지. 뭐 그냥 회사 다니다가 기자하다 온 사람을 어떻게 그렇죠. 쳐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 얘기를 쭉 보니까 이 뭐 저의 상상입니다. 데스크가 압박해서 이 기사를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성공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남편을 만나서 좀 더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욕구가, 네.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고,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데 방해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했었고, 이제 그리고 이 반성문도 사실 반성문도 아니고 뭐 자서전도 아니고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자의식 과잉, 그리고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이런 걸로 좀 보여요. 예, 그래서 뭔가 더 자기가 나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걸로 상상해 봤을 때 이런 기사도 약간 오버? 이렇게 하면은 데스크가 좋아하겠지? 라고 해서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건 뭐 제 상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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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 찾아보면 나오니까 반성문 궁금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아니면 우리 동영상 거기 밑에 링크를 하나 붙여주든지. 네. 아 그래요? 한번 댓글로. 근데 너무 저도 조금 봤는데 반성문이라고 하기에 보통 언론에는 거기에 딱 쓰고 싶은 것만 이렇게 딱 발췌를 했는데 네. 전체적인 문장 자체가 반성문 문장은 아니더라고요. 네, 반성문 소설 아니에요. 약간 수필이에요. 수필. 네. 근데 읽어보면 하나하나의 문장 구조는 좋은데요. 전체적인 구성은 별로예요. 그러니까 네. 약간 수필을 쓴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전직 중앙일보 기자의 반성문, 사실은 기자 정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말 죄책감, 잘못된 어떤 그 시대적 책임감 때문에 쓴 반성문이 아니었다. 네, 사실은 그 네. 페미코인 탑승 실패를 이제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물타기 들어간다. 네, 그런 그런 것 같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그 반성문 한번 읽어보시고 직접 한번 느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